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자, 요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시험지를 다른 과목도 다 본 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수학 전공이라서 원래는 이제 어떤지 아이들 지도하기 위해서 한번 보거든요. 근데 아직 다 보지는 않고 수학만 한번 봤어요. 그래서 킬러 문제라고 하는 22번도 한번 풀어보고 문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봤어. 이제 보고 해서 이제 올해 수능은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올해 2024년 수능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수능 시험이 우리가 킬러 문제를 제외한 이제 시험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될지, 과연 변별력은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본 요 시험은 제가 봤었을 때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모든 문제를 시간을 재고 다 풀어본 거는 아니지만 그 시험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변별력도 잘 유지를 하면서 이제 킬러 문제도 없게끔 정말 이제 평가원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정말 학교 교육 과정만 가지고 풀 수 있었던 그런 시험, 아주 굉장히 좋은 이제 시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이 이제 뚜껑이 열리고 가채점 결과가 나오면서 시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잘 본 친구들도 굉장히 있는데 생각보다 예전보다 어려웠다. 예전보다 쉽지 않았다. 그런 이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현역들 중에서 시험을 망쳤다. 또 재수, 삼수하는 친구들 중에서 예전보다 더 시험을 못 봤다. 그런 이제 친구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100%다 원인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한번 분석한 결과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요번 이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본에 충실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말 있잖아요. 교과서 중심의 교과서 위주의 공부, 기본에 충실했어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맞아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과서만 풀어서는 시험을 잘 볼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교과서 내용의 이제 기본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연계율이 높았던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그런 교재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고 여러 번 풀어내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사설 교재가 아닌 지금까지 이제 나왔었던 예전에 나왔었던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위주로 오답을 여러 번 반복했었던 친구들은 제가 봤었을 때는 굉장히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학원에 친구들도 세 명이 수능 시험을 봤는데 이제 이제 세 명 다 다행히 이제 시험을 잘 봤어요. 근데 그중에 제일 잘 본 친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부했어요. 다른 사설 교재나 그런 거는 거의 풀지 않고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제 거의 한 대여섯 번 이상으로 오답을 했고요. 이 친구는 기출문제책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까만 책 마더텅을 풀었는데 마더텅도 네다섯 번 이상 오답을 했습니다.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나중에 이제 막달 10월 달에 돼서 이제 더 이상 풀 게 없어서 EBS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그냥 그거는 감 익히려고 이제 푼 거지 막 그걸 너무나 막 그 비중을 두거나 오답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더니 그 친구가 시험을 굉장히 잘 봤고 나머지 두 친구도 처음에 이제 부침은 조금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해서 본인이 목표한 점수에 거의 다다라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학원에서 이제 대형 학원에서 좋은 학원에서 지금까지 봐왔던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왜 우리 아이가 수능에서 이렇게 망쳤냐? 긴장해서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원인을 분석하는데 자, 이런 제 말씀을 들으면 속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다 그 부모님들의 말씀이 맞지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거예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뭔가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수능 시험을 봤는데 평소에 나오는 등급보다 1등급을 받던 친구가 막 3등급이 나오고 그랬다. 저는 물론 이런 케이스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경우는 거의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친구의 사실 원래 실력은 2등급, 3등급인 실력이겠죠. 어쩌다 한번 1등급을 받은.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친구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저희도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입시를 이제 치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변명들 많이 하죠. 아, 나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뭐 대학 레벨을 안 오는 건 아니지만 건대 갔어. 뭐 어디 갔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죠. 왜 맞지 않냐? 정말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거나 서울대를 갈 가능성이 있는 친구가 시험을 아무리 망쳐도 서성한 정도의 학교를 가지 건대 가진 않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정말 어느 정도 실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설 교재와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푼 친구들, 킬러 문제를 많이 푼 친구들, 그렇게 어려운 시험도 좋은 등급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았느냐?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 수학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뭐 수학과를 나오셨거나 수학에 조금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사설 모의고사를 쫙 펴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자기복제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사설 모의고사를 만든 그 강사나 그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사온 그 사람들 이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복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지들을 우리가 풀때 계속해서 똑같은 유형의 똑같은 자기복제의 문제들만 푼다는 거죠. 거기에서 조금만 변형되거나 조금만 유형이 달리 나오면 그 친구들 못 풀어요. 어려운 문제는 잘 푸는데, 문제지는 잘 푸는데 시험은 못 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막 어려운 문제를 열심히 풀어요. 그런데 어떻게 푸는지는 알아.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손흥민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항상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본기가 중요하다. 드리블 연습, 아이들한테 슈팅 연습 시키지 말고 기본기를 시켜라. 기초 체력을 길러라. 공부에서도 이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공부에 대한 기본기가 뭐예요? 예습, 복습, 오답, 개념. 이런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부모님도 아이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냥 주구장창 심화 문제만 푼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 현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강남에서 학원을 하니까 강남 아이들을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 이 강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굉장히 경제력이 있고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그럼 이 경제력이 있고 이 잘 사는 동네에 이제 사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좋은 학력과 좋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 분들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는 분명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과 확률이 높아요. 거기에다가 경제력도 되고요. 그러면 이런 좋은 유전자와 경제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어찌 보면 다른 지역의 아이들은 정말 넘을 수도 없을 만큼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공부를 다른 지역보다 잘하고 실력이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기본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치동이나 강남 주변에 가서 대형 학원들 중에 기본 개념 강의를 하는 데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어요. 강남 아이들 주구장창 심화 문제만 풀어요. 주구장창. 응? 갓난 아기한테 막 그냥 지금 뒤집지도 못한 갓난 아이한테 그냥 붙잡고 팔 붙잡고 막 달리기 선수 돼야 된다고 뛰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찌 어찌 해가지고 애가 그냥 열심히 연습시키니까 뭔가 뛰는 흉내는 내겠죠. 하지만 다리에 힘은 없어요.
이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손흥민이 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기초 체력을 열심히, 기본을 열심히 지키고 하면 정말 이 지역의 아이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아이들도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마음이 급하고 아이들도 마음이 급하다는 거죠. 시험 문제를 다른 22번 말고도 다른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아주 다 좋았어요. 제가 이제 풀어봤을 때 문제들이. 아주 쉽지도 않고 아주 어렵지도 않고 하지만 기본 개념과 공부를 열심히 한 내신을 꼼꼼히 챙기면서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한 친구는 분명히 잘 받을 수 있는 그렇지만 그냥 조금 공부에 겉멋이 들어서 막 열심히 심한 문제만 푸는 친구들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렸을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평가원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수능 시험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냥 주구장창 심한 문제만 풀고 1타 강사의 자체 교재, 자체 프린트, 자체 시험지, 대형 학원의 입학 테스트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얼마만큼 꼼꼼히 오답하고 스스로 얼마만큼 개념 정리를 하고 내가 틀린 오답에 대해서 납득이 갈 때까지 질문하고 오답하고 질문하고 오답하고를 얼마나 꼼꼼히 반복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더 이상 킬러 문제를 몇 문제 맞출 수 있느냐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시간이 앞으로 입시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지혜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입시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고요. 이제 입시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셨고, 그 다음에 뭐 수능 시험의 결과가 어땠든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입시를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저희 딸이랑 약속을 해서요. 하나만 할게요. 저희 딸이 제 유튜브를 봐서. 여러분, 조댓구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